김문수 바람 TK, PK 충청을 거쳐서 서울을 강타했다는 내용인데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상당히 좀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이 전화 면접원 조사는 격차가 컸고 ARS 조사는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온 지 꽤 되는데 이 전화 면접원 조사 격차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K에서 아직 완성도가 한 80%, 80%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이재명을 제쳤고 많이 제치고 있고 PK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상황에서 충청에서 지난번 제가 여론조사 말씀드렸다시피 캐스팅 보터인 충청에서 뒤집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그런 조사가 한 2개 정도 나왔고 그리고 또 업종별로는 자영업자에서도 근접하는 이재명과 근접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이 자영업자들의 분노하게 만든 뭐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무슨 호텔 경제론 이상한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심지어 거북선과 관련해서 얼토당토 않는 자기 자랑을 하다가 지금 그 역풍을 맞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치고 올라갈 부분이 별로 없다. 치고 올라갈 부분이 계속 실전만 하는 거죠. 더 이상 치고 올라갈 게 없죠. 지지층 전부 다 거의 100으로 완성을 해놓은 데다가 본인의 이 실력도 3년 동안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왔죠. 202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3년 동안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락가락 하는 거죠. 중도층에 소구하는 법안을 냈다가 또 지지층이 반발을 하면은 또 지지층을 달래느라고 양국법 같은 것도 밀어붙이고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고 이렇게 오왕좌왕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실망한 중도층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가장 큰 승부처인 서울을 강타를 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상을 하는 거죠. 김문수 바람이 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TK, PK 충청 거쳐서 서울을 강타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여론조사 샘플이 보통 한 1000명을 잡아서 하죠. 1000명. 그런데 오늘 3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대 규모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왜 이렇게 최대 규모가 되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언론사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할 때 언론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샘플이 많으면은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를 하는데 오늘 3028명 대상으로 실시한 최대 규모 조사가 실시된 이유는 한국지방신문협회 한신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지방 언론사가 9개 근역의 언론사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3028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오차 범위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이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46.5, 김문수 40.4, 이준석 10.3. 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6.1%포인트를 지지지만은 아주 박빙이죠. 박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되는 점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계속 그 수치를 살펴야 됩니다. 자강론을 이야기하죠. 자강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몇몇 캠프 안의 의원들이 자강론. 우리가 이준석과 단일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서는 결과가 1위를 아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이준석은 자동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 이 이야기죠. 그거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강론. 그런데 자강론이 지금 하려면은
이재명을 지금 앞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거나 지금 근접하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바로 모레부터는 여론조사 깜깜입니다. 공표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역전을 시키는 조사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다만 지금 나오는 것은 이 김문수의 지지율과 이준석의 지지율이 합쳐지면은 이재명을 앞서는 걸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1+1이 2가 되는 그런 단위라는 아니죠. 그렇지만 1+1이 1.5가 되더라도 둘 합해서 이제 50%가 넘어가면은 이 단일화를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이 되는 거죠. 인식이. 그러면은 1+1이 2가 되는 그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김문수 40.4, 이준석 10.3 합하면은 50.7인데 50.7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으로 약간 내려가겠지만은 어쨌든 절반 정도는 이재명이 아닌 이준석 표가 그 김문수로 단일화되면은 김문수로 오죠. 거기다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조금 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씀드릴 때 얼핏 말씀드렸지만 사이 보수 지금 김문수 후보를 찍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지만 최근에 일단 두 번의 탄핵과 관련해서 좀 민망한 상황에 민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잘 참여를 하지 않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해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일화가 중요한데 그 단일화의 지금 현재 계속 단일화를 하시는 명분이 둘의 지지율이 합쳐서 50% 이상이 되면은 그것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단일화를 하면은 이재명이 집권을 막는 것이고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이재명의 집권을 허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괴멸이 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이재명식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좌파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회 전체를 바꿔버리면 장기 집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이 책임론도 나중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 실시된 선거에서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따로따로 출마했죠. 그런데 그 셋의 표를 합치면은 문재인보다 더 높았었는데 결국은 셋이 따로 나오는 바람에 문재인이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신협 3,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기에서는 일단 격차를 좁혔고 그중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0%대에 올랐었다. 40%대에 올랐었다는 것이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두 후보 김문수, 이준석 지지율 단순 합산하면 50.7%, 이재명을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선다. 50.7%가 되니까 50.7대 46.5니까 오차범위 이상 앞선다. 이 3,028명이니까 보통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6%인데 이렇게 이 모집단이 많은 경우는 지금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 3.6%포인트가 넘으면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김문수, 이준석 지지율 합이 이재명 지지율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치입니다. 바로 모레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 데다가 이 3,000명 이상의 그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 이런 두 사람의 합이 그 오차범위 밖에서 이준석을 앞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조사도 ARS 조사입니다. AS 리서치가 ARS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일까지만 여론조사가 그 공표가 가능한데 지지율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다는 조사가 지금 그 깜깜이 기간 모레부터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조사가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격차가 확확 줄어들고 있고 딱 두 가지입니다. 격차가 김문수와 이재명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급속도로.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강론, 그러니까는 이준석하고 3자 대결해도 이길 수 있는 그 비율까지는 상당히 가기 어렵다. 그러려면은 이재명을 넘어서야 되고 넘어서도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넘어서야지 자강론 해서 단일화 필요 없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작도 늦었고 이재명의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동반 상승 지금 이 여론조사 추이 중에서 하나 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김문수, 이준석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일단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준석이라도 지금은 쓸모가 있다는 이야기죠. 같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는 항상 좀 이 김문수 후보가 불리하게 계속 그 결과가 나오죠. 어쨌든 거기서도 이재명 46.6대 그 김문수 37.6 이렇게 해서 9% 그러니까 한 자릿수 여기서는 한 자릿수를 좁혀졌는데 여기도 이준석이 10.4를 했습니다. 10.4. 그래서 서로 합하면은 이 48이 돼서 46.6인 이재명보다 앞서는 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이 2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명분이 되는 겁니다. 명분이. 또 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압도적으로 앞섰다. 자, 무려 김문수 47.2대 이재명 33.4, 13.8%포인트가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제가 충청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고 지금 서울을 지금 강탈을 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제쳤다는 것, 특히 13.8%포인트까지 이렇게 제쳤다는 것은 서울이 성부초죠. 서울의 성부초. 각 지역 출신들이 다 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서울이 여론 형성의 아무래도 그 여론 형성이 좀 빨리 되는 곳이죠. 선도적으로 되는 곳이죠. 서울에 뭐 정치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국회도 있고 정당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각 정부 부처도 아직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의 민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지금 제쳤다는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지만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지금 비슷한 결과가 서울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것이 이제 자 ARS다. ARS 그러면은 전화 여론조사는 이 격차가 아직도 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갤럽 조사를 지난 금요일에 전화 면접원 조사 항상 격차가 크게 나오는 전화 면접원 조사 갤럽 조사에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을 때 이재명이 한 주 사이에 6%포인트가 떨어졌고 이준석은 김문수는 7%포인트가 올라갔고 이준석도 2%포인트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 한 자릿수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 한국갤럽에서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후보 선출 과정이 늦었고 경선 후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으로 분분했지만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나 TV 토론 이것이 분기점이 돼서 상당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분석을 한 거. 이것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한 건데 자 오늘 또 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 렉서트 리서치가 매일경제하고 MBN 의뢰로 그저께 이렇게 3일 동안 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은 이재명 44.9 대 김문수 35.9 여기도
9%포인트 차이죠. 9%. 그런데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 20%까지 막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9%포인트 차이라서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당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얼핏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바로 마지막 변수 단일화가 여기 이제 개입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역시도 한 주 사이에 이재명은 2.7%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는 2.6%포인트 상승을 해서 이 한 주 사이에 격차가 14.4에서 9.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이게 좀 줄어들지만은 완전히 역전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변수가 뭐냐? 사이 보수죠. 사이 보수.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김문수 후보 지지층들이 실제는 투표에 나가는 그 ARS 조사에서 아주 근접한 차이로까지 간 그 ARS 조사 응답자는 100% 투표장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이 보수들이 투표장에 나가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이 보수가 한 5%포인트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은 거의 비등한 관계까지 간다. 그리고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죠.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 단일화. 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문수, 이준석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은 45.5, 이재명은 44.9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이 보수가 있고 또 이 시너지 효과 또 같이 붙으면은 1 플러스 1이 2가 돼서 꼭 이 둘이 합해서 45.5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그 등장을 하고 이재명의 지금 실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그 결과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전화면접 조사인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도 충청권에서 김문수 45.3, 이재명 40.1 캐스팅부터 여기서도 또 제쳤다는 지난번에 갤럽에서 충청권에서 앞섰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 갤럽도 전화면접 조사죠.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가 불리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 45.3 대 40.1%로 제쳤다. 자, 이것도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전만 해도 이재명이 42.6, 김문수 38.2, 이재명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충청에서. 이런 일이 이런 그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연령대별로 이게 여기저기서 막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 속출하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 분화구가 돼서 이게 거대한 물결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는 이재명이 40.7, 김문수 37.5 오차 범위 안으로 또 좁혀졌다. 이것도 좀 서울에서 앞섰다는 것도 있지만은 앞섰다는 것은 일단 그 리얼미터 조사 그러니까는 그 ARS 조사인데 여기서 전화 면접원 조사에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서울을 지금 그전에는 거의 지난번 총선에서도 서울에서 참패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김문수 바람이 북상을 하고 있는 것은 뚜렷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